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질적 연구 결과의 기술 방식과 내러티브 구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석사 논문 작성 과정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 바로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연구 결과로 풀어나갈지, 그리고 그 해석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구성할지일 텐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 단순한 자료의 나열을 넘어 독자를 설득하는 힘 있는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글을 쓰는 요령을 넘어 여러분의 연구가 하나의 완결된 서사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본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질적 연구 결과 기술이 양적 연구와 어떻게 다른지 그 고유한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겠습니다. 둘째, 연구 결과를 주제와 범주별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것인지 배웁니다. 셋째, 수많은 참여자 인용문 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이를 연구자의 언어로 어떻게 해석할지 깊이 있게 다룹니다. 넷째, 연구 전체를 관통하는 내러티브 흐름을 구성하는 원리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설득력과 엄격성을 높이는 실전 글쓰기 전략까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여러분의 연구 결과 장이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질적 연구 결과 기술의 핵심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적 연구는 수치보다는 의미, 경험, 그리고 맥락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생생한 목소리와 연구자의 분석적인 해석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석 결과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주제와 범주, 그리고 개념 간의 관계로 조직되어야 하며 연구자는 두꺼운 기술식 디스크립션을 통해 독자가 마치 연구 현장에 들어와 있는 듯한 풍부한 묘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넘어 그것이 참여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해석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결과 기술의 5가지 기본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모든 결과는 연구 질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둘째,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십시오. 셋째, 참여자의 진술이나 관찰 기록, 문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연구자의 해석이 이 자료들로부터 어떻게 논리적으로 도출되었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일반화에 매몰되기보다는 해당 현상의 맥락적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면 여러분의 글쓰기는 훨씬 더 학술적이고 신뢰감 있게 변할 것입니다. 결과 장의 구조는 독자를 안내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이번 장에서 다룰 전체 주제와 구성 방식을 독자에게 친절히 안내합니다. 이후 주제별 하위절을 통해 분석한 주요 범주들을 나열하고 각 주제 안에서 의미와 근거, 연구자의 해석을 균형 있게 제시합니다. 이때 참여자의 인용문을 적절히 활용하여 경험의 생생함을 더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의미를 정리하는 섹션을 두어 주요 결과 간의 관계를 종합하고 마무리합니다. 도입에서 전개, 그리고 정리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독자는 여러분의 연구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제와 범주를 제시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위 주제와 하위 범주는 위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주제명은 자료의 핵심 의미를 압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하십시오. 너무 추상적인 개념만 나열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경험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주 간의 중복을 최대한 줄여 논리적 차이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도식이나 개념도를 활용해 시각화하십시오. 화면에 보이는 위계 구조 예시처럼 상위 주제 아래 범주를 배치하고 그 아래 하위 개념들을 정리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체계를 잡으면 글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참여자 인용문은 여러분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하지만 인용문을 넣는다고 결과 서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문은 대표성, 생생함, 분석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분량 또한 핵심 의미가 드러날 정도로만 짧고 굵게 사용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용문 제시 후 반드시 연구자의 해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인용문은 해석의 출발점일 뿐 결과 서술의 완성은 연구자의 언어에서 나옵니다. 인용문이 결과 서술을 대신하게 두지 마십시오. 인용문은 여러분의 분석을 빛나게 하는 도구일 뿐 여러분의 목소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자의 해석은 질적 연구의 꽃입니다. 해석이란 단순한 자료 보여주기가 아니라 참여자 발화의 배경과 맥락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긴장 관계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반복되는 패턴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사례까지 함께 설명할 때 분석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이때 연구자 본인의 관점과 이론적 민감성을 투영하되 해석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독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해석은 자료와 연구자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질적 수준이 결정됩니다. 내러티브 구성은 질적 연구 결과를 하나의 논리적인 이야기로 엮어내는 작업입니다. 개별 참여자의 목소리를 연구 질문에 맞춰 재구성하고 시간적 흐름이나 갈등 혹은 변화의 과정을 드러내어 독자가 결과를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의 목록을 나열하지 말고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드십시오. 독자가 처음에 의문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내러티브를 따라가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곧 연구자의 논리입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 구조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내러티브 구성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 순서에 따라 경험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간 순서형입니다. 둘째, 핵심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묶어내는 주제 중심형이 있습니다. 셋째, 특정 참여자의 사례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사례 중심형입니다. 넷째, 집단이나 경험의 차이를 비교하는 대조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현상이 발생하고 변화하는 메커니즘을 단계적으로 서술하는 과정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구 성격에 가장 잘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구조화해 보십시오. 연구 질문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서사 구조가 결정됩니다. 좋은 결과 서술을 위한 6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모든 결과는 연구 질문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제와 인용문, 해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유기적인 논증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충분한 맥락 설명과 두꺼운 기술을 통해 독자를 연구 속으로 이끄십시오. 넷째, 일치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불일치하는 사례도 균형 있게 제시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해석 과정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학술적 문체와 참여자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사용하십시오. 이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여러분의 결과 장은 그 자체로 완벽한 논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결과 장은 단순한 자료 요약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분석적 글쓰기가 담겨야 하는 곳입니다. 인용문을 많이 넣는 것보다 이를 얼마나 깊이 해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러티브는 단순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연구 질문에 대한 분석적 답을 제시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또한 모순되거나 침묵하는 부분, 예외 사례 역시 매우 중요한 분석 자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독자가 이 결과가 자료에서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당당히 이해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논문은 이미 성공적입니다.